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17년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안으로 시민 대표단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할 텐데 500여 명의 시민 대표들은 어느 안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저를 비롯한 특히 젊은 세대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게 될 거지. 그래서 국회가 두 가지 안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보험료를 이제 더 내고 보험금을 더 받는 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어떤 데 표를 더 많이 줬습니까? 시민 대표들? 이게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나 봐요. 네. 한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했는데 그 사이 좀 바뀌었어요. 시민들의 생각이. 3월 달에는 재정에 더 방점이 갔었는데 예. 4월 달에 이번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소득을 보장하는, 즉 더 내고 더 많이 주자 하는 안에 56대 43, 한 10%포인트 정도 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결론은 좀 더 내고 네. 그다음에 좀 더 받자.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더 내냐?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자는 아니죠? 그죠. 그게? 예. 소득의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인 거를 예. 13%로 올리고 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보장해주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리는 안이 이번에 56% 지지를 받은 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고 좀 많이 올리는 거죠. 좀 많이 올립니까? 9%에서 13%. 13%, 4% 포인트. 그 다른 안은 두 번째 안은 9%에서 12%니까 12%. 1% 포인트 더 내니까 9%에서 13%면 예. 거의 절반 이상을 더 내는 거니까 사실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긴. 아니 그 대신 국민연금 받는 게 평균 소득의 40% 목표 기준입니다. 40%에서 50%로 올려야 되니까 네. 보험료를 근데 그래도 좀 올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란이 선호안이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저 시민 대표들 아까 처음에는 소득 보험료를 조금만 올리고 받는 3월 달에.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자는 안에서 받는 돈을 더 받고 싶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 3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재정 건전성이 워낙 이게 문제가 심하다고 예. 여론이 막 강하니까 예. 재정 문제를 즉 이거 얼마 안 했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니까 네. 고갈 안 되는 쪽으로 해야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더 많았는데 예. 이번에 이거 이제 여론조사 하기 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즉 이번에 이 소득 보장하는 안에 대해서 네. 굉장한 비판이 지금 많더라고요. 소득, 그러니까 연금 올리는 걸 소득의 40%에서 50%로 올리는 올리고, 이란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이 많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거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 말아먹는 안이다. 이런 그 비판들이 지금 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비판이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나라 망나는 것은 미래 세대가 그렇죠. 다 부담을 떠안는다. 큰일 났다. 이런 겁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그 재정 안정안, 재정 안전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대로 두자는 건데 그렇죠. 이 소득 보장안이 40에서 50으로 10%포인트 올리는 거에 이게 이제 그 국가의 그 국민연금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거 아주 심각한 안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아니고 예. 이게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안이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 비판의 근거는 뭔가 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그 이후에 적자, 국민연금의 적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데 얼마나 많이 이게 늘어난다고? 그 부분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일단 보세요. 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 수입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험료 수입 내는 분들이. 왜냐하면 9% 걷던 것을 예. 13%로 걷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긴 해요. 단계적으로 갑자기 올리는 갑자기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9에서 13% 올리면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걷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50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네. 첫째, 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기간은 고갈 시점은 고갈 시점은 한 6년인가 뒤로 미뤄진대요. 지금은 이제 2055년인데 2060년 그러니까 뭐 조금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긴 지금에 비해서 조금 네. 늘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문제를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네. 이 기금이 결국은 고갈될 것이다. 고갈된다. 고갈되면 네.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개혁하자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려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면서 예.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우리 개념인데 네. 미적립 연금 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적립 연금 부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연금에서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 보험에서 계속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연금 가입한 분들의 줘야 될 돈까지 다 현재 가치로 줘야 될 환산한 돈까지 거죠. 해보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 연금도 몇백 조고 예. 군인 연금도 몇백 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예. 2023년도 현재 작년 현재 네. 1,8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적립 연금 부채가 부채로 현재 가치가 1,825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조금 이게 줄이자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건데 이게 전혀 이게 개혁이 안 되면서 고갈 시점만 한 6년 정도 뒤로 미루는 것이니 이게 무슨 이게 연금 개혁이냐. 그러니까 고갈 시점 네. 지금 현재대로 하면 2055년인데 조금 미루고 그 미뤄진 당시 그 전후로 보면은 적자도 많고 미적립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은 네. 그때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못 받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냈는데 예. 자기네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때쯤 되면 예. 이미 고갈이 되어가지고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나온 것을 네. 보면 네. 1안이 가장 나쁜 안이고 2안도 사실은 그 재정 안정안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2062년도에 고갈이 되면서 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채택된 건 아니죠. 시민 대표단이 선호하지 않은 이안조차도 그렇죠. 고갈 시기만 조금 늘어났지. 그래도 누적 적자는 좀 줄어드네요. 이안으로 하면 선호하지 않은 1970조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개혁에 그도 1970조 국가 부채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연금 투기가 네. 이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토대로 지금 뭔가 이제 개혁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연금 고갈 시점, 누적 적자 이런 걸만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연금 개혁이냐? 어떻게 되는 거야? 받지도 못하고 국민들 그때 젊은 세대 부담만 늘어난다. 그럼 참여했던 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나요? 이번에 500명인가요? 네. 구성을 인구비로 했다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500명을 뽑았다는 뽑았다. 거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인구 구성상 예.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는 비교적 인구 비중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즉 미래의 국민연금을 수급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이 좀 덜 반영되었다 이런 비판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죠. 사실 태어날 그 세대들도 50년 후면 보험료를 왕창 내야 될 텐데 그런 사람까지 의견이 반영되게 조금
모집단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글쎄요, 아쉬움이 있네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야 반영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10대, 20대, 30대의 비중은 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20대, 30대, 40대 인구 비중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500명의 인구를 구성했으면 표본을 되는데, 구성했으면 이게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비로 이게 대표단을 뽑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연금의 실제 수혜자라든지 부담을 내는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표본을 잘 구성했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번에 사실 그것만 토론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네.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공적 자금을 넣어야 되느냐,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뭐 이 시민 대표단의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있었죠. 지금 법에는 없어요. 없죠. 없죠.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요구는 예. 이것도 명문화하자. 명문화하죠. 예,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의 예. 중요한 꼭지점으로 고갈되었을 당시에 정부가 어느 정도든 그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책임을 이제 명문화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건 쉽지 않죠. 일단은 그게 법으로 우리가 규정이 되어야 할 문제고 정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법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 공적 자금으로 막아야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뭐 사회보험인데 어떻게 정부가 그 법으로 그걸 충당해 주느냐? 아직도 고갈 시점이 상당히 남아 있잖아요. 20년 그렇죠.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네. 30년 가까이 30년 남아 가까이, 있으니까 2000 이렇게 뭐 서둘러서 명문화할 필요는 사실 뭐 그런데 명문화해야 된다는 또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제 대표단들의 20대, 30대, 궁금증이 있는 거죠. 40대의 그 우려는 그건 거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가면 네. 2050년쯤 되면 고갈이 거의 확실한데 그때 정부가 뭔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왜 지금 보험금을 내냐, 그러니까요. 보험료를 내냐 이런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고갈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그때쯤이면 지금 고갈 시점이 2060 1년이요. 60년, 62년으로 돼 있는 1년, 2년. 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내야 될 보험료가 뭐 한 30% 이상 되겠어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죠. 다 고갈이 돼 버렸으니까. 그죠. 많이 내야 되잖아요. 35% 이게 뭐 스웨덴도 아니고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40% 50% 소득을 보험료로 내는데 그래서 고갈 시점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30년 이상 정부의 책임 있으니까 문제는? 이걸 서두를 필요는 없고 네. 현 정부나 현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는 연금 개혁인데 전 그 방점이 뭐냐 하면은 네.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예요. 보험료율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대체율은 그냥 40%로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 교수님은 소득 대체율 현재의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현재 9%인데 네. 혹시 얼마 정도로 올리면 지금 이제 재정안전안에는 12%인데 네. 그것도 점진적으로 12%인데 그렇죠. 단계적으로. 뭐 그 정도면 네. 일단은 상당히 그 재정 고갈 페이스를 조금 뒤로 늦출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네.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면 네. 그때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험료율을 12%에서 13, 14, 15, 16%로 올려가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시민들이 선택한 안과는 다른 거네요, 그죠? 우리 시민 대표단은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걸 근데 원하는. 저는 문제 핵심은 제가 물론 이게 국민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문제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가 내는 돈하고 네. 받는 돈이 이게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는 돈과 받는 돈. 받는 돈이. 네. 그러니까 내는 만큼 더 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네. 저는 이거 거부할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자기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정부가 나중에 보험금을 보장해 준다. 네. 즉 낸 것에 비례해서 이 받는 것만 저는 확실히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젊은 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국가의 어떤 공적 자금의 투입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고갈 자기가 낸 것에 확실히 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보장을 예. 국가가 해주는 거죠. 이번에 또 시민대표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의무 가입해야 되는 나이가 지금 네. 59세인데 이거를 64세로 연장하는 방안, 의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시민대표단들이 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양쪽 안이 다 동일하게 네. 60세에서 65세로, 64세에서 65세로 예. 늘리자 네.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두 안 자체가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지금은 59년인데 59세인데 59세. 이걸 65세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보험료를 더 내려면 일하는 기간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 일하는 기간에 일찍 끝나고 보험료를 계속 더 내려면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회적인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연장을 하면서 정년 연장을 같이 늘리자. 정년 연장을 논의하자.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얽혀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또 하나 이게 기초연금도 있어요.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좀 줄이자, 아니다 그대로 가자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 문제만 해도 막 머리가 터지도록 복잡한데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그 디테일한 걸 굉장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 문제에다가 또 기초연금 문제까지 얹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세는 뭐냐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대상자인 경우에 그 혜택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즉 현재 시스템을 다소 수정하는 쪽으로 가져가야지 네. 이거와 관련해서 기초연금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또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현행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짧게 이게 국회에서 이제 21대 국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21대에서는. 그럼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정부가 지금 일안 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에서 근본적으로 연금의 고갈의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22대 국회에 가서 새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련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